역사 대하소설 아리랑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침탈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무고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소설 아리랑은 일제시대를 혹독하게 몸으로 때운 방씨 일가 5남매와 그 주변 사람들의 비참한 삶을 통해 우리 민족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일제에게 침탈당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장남 방영근은 일제의 고문으로 돌아가신 부친의 치료비를 갚기 위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강제 이주하여 머나먼 이국 땅에서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 장녀 보름이는 양반집 첩살이 추궁을 피해 빈농에게 시집가지만 일제의 폭정에 남편을 잃고 아들과 홀로 남아 고생 끝에 만주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셋째 정분이는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척박한 삶 속에서 재산 문제로 가족과 등을 돌리고 남같이 살게 됩니다. 넷째 수국이는 친일파 백종두의 아들놈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일본인 첩살이를 하다 버림받고 후에 만주 독립군이 되어 전쟁터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막내 아들 대근이는 만주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대한독립군을 시작으로 의열단을 거쳐 항일연군에 이르기까지 일제에 항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일제의 빌부터 반민족 행동을 일삼던 세력들이 이 5남매를 가혹하게 착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친일 반민족 세력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밀려왔습니다. 중인 출신인 백종두는 양반들에게 겪은 수모를 안갚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 관가에 아첨하여 친일단체 일진회 회장을 맡으며 반민족 행위에 앞장섭니다. 보부상 출신 천민 장덕풍은 보상금을 노려 일제의 독립군을 밀고 하는 망동을 서슴지 않았고 대를 이어 악행을 지속합니다. 마름 출신인 이동만은 같은 처지인 농민들을 착취하여 부를 쌓아갑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인 양치성은 살아남기 위해 일본 총독부의 개가 되어 독립군을 잡아들이는 밀정이 됩니다. 이들은 일본을 뒷배로 하여 당대에 자신의 신분을 바꾸는 데 성공하고 후손에까지 이를 물려주어 대를 이은 친일파로 부와 권력을 쌓아갑니다. 당시 조선 인구 3천만 중 150만 명 정도가 친일파로 추정되는데 5% 정도의 비율이지만 식자층 대부분이 친일 세력이었으므로 그 영향력은 상당히 컸습니다. 이광수, 최남선, 김동환, 이태준, 박영희 등 많은 지식인들이 어렵게 획득한 자신의 학문적 성과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놓고 일본 편을 들고 나섰던 것입니다. 1919년 3.1운동 때 기미 독립선언문을 기초했던 북당 최남선은 옥살이 이후 변절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칭송하는 글을 선보이다 조선 백성들에게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다 깨어질 때 혼자 성길 바라소냐. 금이야 갔을 망정. 내 벼로는 벼로로다. 머른 듯 단단한 속을 알리할까 하노라. 비록 친일을 했지만 자신은 조선인이고 민족을 향한 자신의 단단한 마음을 알아달라는 비겁한 변명이었던 것입니다. 후대의 친일 지식인들이 이 시조를 고등학교 교과서에 싣고 일제시대에도 학문을 포기하지 않은 선비의 단단한 마음을 표현했다고 칭송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도 주위에서 그때 조금씩이라도 친일 안 한 놈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때 살았으면 별 수 있었을 것 같으냐? 너는 뭐가 잘났다고 그러느냐? 이제 와서 친일이고 뭐고 따지면 어쩌자는 거냐? 라는 상황 불가피론과 책임 회피, 책임 전가성 발언을 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돈이 최고의 가치이고 모든 비극은 돈이 없었기 때문이므로 돈을 벌고 잘 살기 위해서는
친일도 한 방법일 수 있다라는 천박한 천민자본주의 사상에 빠져 민족에게 저지른 자신의 죄악을 희석하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공정과 상식이 무시된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기회주의적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을 장악한 채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일본 우익은 1910년 한일 합방에 대하여 당시 군사, 경제, 사회, 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렸던 조선 왕조가 일본의 간곡히 신탁 통치를 부탁하므로 일본 천황 폐하께서 인류애적 차원에서 조선에 대한 원조 조약을 체결했고 이후 36년간 막대한 자금을 들여 조선을 근대화해 주었는데 일본 덕에 잘 살게 된 조선이 이제와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주장합니다. 뭔 개소리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조선에서 강제로 수탈한 그 많은 물적, 인적 자원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제는 160여만 명을 강제 징용했고 30여만 명의 여성을 위안부와 정신대로 끌어갔으며 4,500여 명의 학도병을 포함해 전쟁터에 끌려간 젊은이들은 40여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국민 중 정치, 종교, 문화, 각계의 지도층에서 이러한 일본 우익의 주장을 똑같이 설파하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들이 반민족 세력이 아니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해방 후 미 군정 치하에서 반공산주의 체계로 갈아타곤 지금까지 애국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부와 권력을 대대로 이어온 반민족 세력들은 즉시 우리 민족 앞에 사죄하고 친일 망언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 대하소설 아리랑의 일독을 통하여 과거 일제가 저지른 침탈 행위들을 기억하고 친일 반민족 세력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망각한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과거 수치스러운 역사를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으로 삼읍시다.